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그 노환을 치료한다는 안약에 대한 건데요. 기대도 되고, 궁금하기도 한 그런 얘기죠. 네, 맞습니다.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노환 치료 안약, 기적과 현실의 진실.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들을 좀 뽑아봤는데요. 이 안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, 또 장점은 뭐고, 현실적인 한계는 뭔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요, 이게 정말 뭐랄까, 기적 같은 해결책일까요? 아니면 그냥 잠깐 반짝하는 걸까요? 이 안약이 청취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우선 노안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겠죠?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흐릿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눈 속의 수정체, 그 렌즈가 젊을 때는 말랑말랑한데 나이 들면서 점점 딱딱해지거든요. 아, 네, 그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? 맞아요. 그러면서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또 그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도 약해지고요. 그래서 가까운 글씨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. 네,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불편하죠. 자, 그럼 이 안약은 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?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그 동공 축소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요. 동공 축소요? 네, 주로 이제 필로칼핀이라는 성분을 써요. 이게 동공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. 왜 카메라 조리개 조이면 초점 맞는 범위가 깊어지잖아요. 아, 네네, 펜포커스 같은 거요? 비슷한 원리입니다. 핀홀 효과라고 하는데요. 작은 구멍, 즉 작아진 동공으로 빛이 들어오게 해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상대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죠. 필로카르핀이라 그거 원래 다른 데 쓰던 약 아니었나요? 정확히 아시네요. 맞습니다. 수십 년 동안 녹내장 치료에 써왔던 성분이에요. 익숙한 약이죠. 그걸 노안에 활용한다니 신기하네요. 네. 최근에 나온 뷰티나 비즐 같은 신약들도 사실 기본 원리는 같아요. 다만 이제 필로카르핀 농도를 좀 낮추거나 다른 성분이랑 섞어서 뭐 두통이나 충혈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. 아, 개선하려는 노력이군요. 그렇죠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수정체나 근육의 노화 자체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근본 치료는 아니에요. 아, 그게 아니군요. 그럼 뭐죠? 일시적으로 시력을 보정해주는 보조 수단인 거죠. 비유하자면 눈 속에 잠깐 동안 돋보기를 만들어주는 기술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하, 일시적인 돋보기. 확실히 수술 없이 안약만으로 좋아진다는 건 혹하는데요. 그럼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겠네요. 네, 그게 가장 매력적인 점이죠. 유연성. 뭐 오늘 중요한 거 읽어야 하면 넣고 주말엔 쉬고. 그렇죠. 원치 않으면 그냥 안 쓰면 되니까. 맞아요. 수술처럼 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아니니까요. 이런 비침 습성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부담이 훨씬 덜하죠. 잠깐이라도 안경이나 돋보기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. 그렇게 활동적인 분들한테는. 물론이죠. 근데 그 편리함에는 또렷한 한계가 따라옵니다. 어떤 한계들이 있을까요? 가장 큰 건 역시 일시적 효과라는 점이에요. 약효가 보통 한 4시간에서 6시간? 그 정도 가다가 사라져요. 아, 그럼 매일 넣어야 하는 거네요. 그렇죠. 효과를 보려면 매일 꾸준히 넣어야 합니다. 신데렐라 마법 같은 거죠. 동공이 작아지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 자체가 줄어요. 아, 그래서 어두운 환경, 뭐 실내나 특히 밤에는 좀 답답하거나 잘 안 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야간 운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전 문제랑 직결될 수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해요. 그렇겠네요.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. 매일 쓰면. 네, 그것도 문제입니다.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약값이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꽤 되네요. 네, 이게 뭐 몇 년 쌓이면 노안 교정 수술 비용을 훌쩍 넘길 수도 있어요.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해야죠. 부작용은 어떤가요? 안전 문제는 없고요. 비교적 흔하게는 두통이나 눈충혈, 넣었을 때 잠깐 따끔거리는 거 이런 게 보고되고요. 아, 네. 대부분은 경미하다고는 하는데 아주 드물게는 망막박리 같은 좀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나온 지 아주 오래된 약은 아니다 보니 장기간 계속 썼을 때 안전성은 아직 데이터가 더 필요해요. 그렇군요. 장기적인 건 아직 모르는 거네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아, 정말요? 누구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? 네. 사람마다 동공 크기나 반응이 다르기도 하고 뭐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다른 안과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원래 동공이 아주 작은 분들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. 결국 본인 눈 상태가 제일 중요한 변수죠.
하긴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점을 강조하시더라고요. 뭐 김무연 원장님 같은 분들도 새로운 치료 옵션이 생긴 건 좋은데 이게 뭐 노안을 다 해결해주는 만병통 치약은 절대 아니다. 딱 선을 긋고 계시고요. 맞습니다. 노화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. 이 안약은 그로 인한 불편함을 관리하는 여러 방법 중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. 하나의 선택지군요. 네. 그래서 개인의 나이, 생활 방식, 직업, 특히 야간 활동 여부, 또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. 이 안약이 나한테 정말 최선인지 그건 반드시 안과 전문의하고 충분히 상담하고 검사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. 네, 그게 중요하겠네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이 노안 안약, 분명히 간편하고 유연한 새로운 선택지인 건 맞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고 어두운 곳에서는 시야가 좀 제한될 수 있고 비용도 계속 들고 또 잠재적인 부작용 문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현실적인 한계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. 네.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수단이라는 점,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 눈 상태, 내 생활 방식, 내가 뭘 기대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거겠죠? 맞습니다. 그러려면 꼭 안과 의사와 솔직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하셔야 하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. 만약 이 안약이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쓸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의 노안관리 계획은 어떻게 바뀔까요? 이 일시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나 잠재적인 불편함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요? 한번 당신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